안녕하세요. 상일프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하락을 할 것 같은 글로벌 위험 자산들이 일시에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금,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등이 하는 그런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토는 이슈를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패키지를 더 키워서 시행하길 바란다,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다. 이러한 스티뮬러스 빌이 결국은 다시 자산시장에 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선이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최소한 이전까지는 위험자산이 살아있어야 뭐든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트럼프가 이러한 릴리프 리마크로 인해서 일단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바이든하고 트럼프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런 기사도 있고, 과연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말을 과연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대로 스티뮬러스 빌에 대한 립서비스를 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일시적이지만 상승을 했다,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스토리를 써오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이런 대선이 얼마 안 남으면서 남은 모든 카드를 대선 승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휴일 주간에 뉴욕 증시는 개장을 해서 오늘 새벽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화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뮬러스 빌, 요거를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제안한 것보다 크게 때를 해라, 그러한 어떤 희망을 의사표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릴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어떤 예측 때문에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동성 확대로 은 가격, 그 다음에 금 가격이 급등을 하는 등 다시 글로벌 유동성을 기대하고 많은 투자 자산들이 위험 자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51% 상승을 하고 S&P 500이 1.88%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가 상승을 해서 현재 유로 대비 달러가 1.1825를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가 0.65% 상승을 했고, 독일의 닥스는 상승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1900달러를 돌파를 해서 1936달러를 현재 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아시아 시장, 어제 중국은 어제 새로 국경일 이후에 개장을 했었는데 중국 지수도 상당히 선방한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여러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위안화가 강세, 그 다음에 상해 지수, 심천 지수가 어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은 가격이 현재가가 25달러, 이게 한 22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해서 화끈하게 오를 때는 5.97% 상승을 해서 15달러 센트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중에 그래도 천연가스, 그 다음에 금 순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10년 만기 미국채가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금리 위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이제 단기물, 앞으로 바이든 부통령이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할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어떤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일단 채권 금리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최근에 단기 금리 위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트럼프 언급에 따라서 일단 국채 가격도 소폭이나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환율 시장을 한번 볼게요. 워낙 환율 시장이 급격하게 변한 그런 상황이어서 환율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현재 1140선을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지, 지금 워낙 강세가 이 당시에 저가가 1050승이에요. 1053원. 그리고 오늘 모빌 저가가 1142원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율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대선 전후에 이런저런 부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전에는 보통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여서 위험자산의 조정이 대선 전 10월 11월까지 지속됐었는데, 의례적으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위험자산이 추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대선 이후에도 미국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는 다소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에 과연 조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축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쉽게 이런 지원 방안들이 실행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이 결국은 달러 지수를 하락을 시키고 어떤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달러 지수의 향방에 따라서 상당히 글로벌 자산들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지수에 주가가 기울여서 연말장을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상승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CNBC와의 1조 8천억 달러, 이게 이제 처음에는 1조 6천억 달러를 공화당 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많은 1조 8천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2조 1천억 달러를 주장한 것에 비하면 이제 한 4천억 달러로 의견이 좁혀진 그런 상황이고, 이게 쉽게 아직까지는 통과를 하기는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대선이 얼마 안 남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설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돌연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말을 바꿔서 $2 현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항공법 지원과 중소기업 PPP 대출 재개 등 개별 법안의 처리도 같이 요구를 했고, 이날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행정부 스티브 뮤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전날 항공법 지원에 논의를 착수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일단 우리 증시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그런대로 무사히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시작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7,611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이 매물을 지금 기관이 외국인이 매수한 만큼의 양을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1,659억 원 매도한 걸로 지금 나오고요.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지금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그 선물 시장도 목요일날 선물 옵션 시장에 있어서 12시까지는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지금 12시 넘어서 거래소와 선물 시장을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일단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소폭 매도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매도를 청산을 하고 매수 위에 시장을 보였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 휴일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이제 환율도 안정화되고 하면서 어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섹터를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코로나19 렘데시비르와 음악 병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고, 아울러서 그 석유화학이 일부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SK케미칼 관련 종목들이 어떤 상승을 하고, 올해 그 3분기, 4분기까지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LED, 이거는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에 마이크로 LED 신기술을 적용한 어떤 그 TV 판넬을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 그 풍력 에너지는 바이든 효과에 의해서 그동안 태양광이라든가 이쪽은 국내에서 너무 과잉 설비 투자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풍력 에너지는 아직까지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동안 내륙 중심으로 해서 풍력 에너지가 개발이 됐다고 하면 해상 풍력이라든가 바다를 이용을 해서 풍력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이쪽 사업 분야는 앞으로 방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최근에 CS 윈드가 대장 역할을 한 그런 상황인데, SK D&D 이 종목도 매물을 하셨다가 어떤 그 바이든 테마가 살아있고, 바이든이 지지율이 증가를 하고 향후 5년 동안 2조 달러의 신재생 분야 투자를 바이든 후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향후 바이든이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CS 윈드라든가 그 다음에 SK D&D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19 렘데시비르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월드 제약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 지금 대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가가 오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실적이 없고 그냥 기대감에 오른 그런 종목들은 대주주 입장에서 이때가 투자금을 회수해서 재타 다른 사업으로의 어떤 재원 확보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11월 되면 이제 연례 행사로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 12월 달에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기간이 좀 당겨져서 지금 9월 말부터 지금 개인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주가 상승의 기간을 이용을 못하고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환할 길이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하면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해서 단기 대응을 하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석유화학 관련 종목은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그다음에 SK케미칼 요 종목이 고개가 상당히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금호석유도 한 10%대 상승을 많이 했고 이런 종목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연말에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의해서 개인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 이들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런 종목들만 위주로 급등을 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되게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SK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고 기관의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기관과 같이 매수에 참여한다고 하면 연말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적극적으로 편승을 해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미니 LED에서 고화질의 LCD, LED 판넬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 전장 부품, LED 조명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 및 납품을 해서 실적이 개선된 뭐 그런 사례고요. 하단에 이제 소형 종목 중에는 뭐 루멘스, 세미콘라이트, 그다음에 TLI 이런 종목들이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이렇게 보면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지금 뭐 미래에셋대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한국전력 뭐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지원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항공 분야에 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온 뭐 그런 상황이라고 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기업 영업이익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뭐 증권 분야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펜오션, 그다음에 뭐 아까 외국인처럼 아시아나항공 쪽에 매수가 집중돼 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기관이 DGB 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이게 이제 연말 배당 효과와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금융섹터 분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말 배당 수요라든가 뭐 이런 쪽 감안을 해서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한 7%대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KB금융, 그다음에 DGB 금융지주 요거는 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양을 매수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이 기관들도 아까 아세아나항공과 더불어 대한항공을 매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을 기관이 매수했다는 의미는 아직 그 니콜라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니콜라는 지난주에 좀 반등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하나솔루션 같은 그런 기업은 태양열 관련해서 바이든 효과의 수혜 기대가 된다 해서 바이든의 어떤 지지 가능성과 뉴스가 발생할 때마다 이 종목은 상승을 지속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고객 예탁금이 뭐 한때는 60조 원까지 넘었었다가 지금 7일 기준으로 해서 47조 7천억 원에서 좀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 추가 뭐 유보금들이 고객 예탁금으로 일단 유입될 뭐 그런 확률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추가로 뭐 증시에 머물러서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뭐 발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실제 그런 자금들이 증시에 남느냐의 문제는 향후로 우리 증시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느냐, 상승의 기대감이 있느냐에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도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의 매물이 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에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신용융자도 뭐 7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18조 원 인근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16조 6천억 원, 이 신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방향성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신용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지지난주에 있어서 뭐 어떤 개인들의 반대 매물이 많이 나가고, 어떤 날에는 한 4,500억 정도 증권사에서 신용 매물을 반대 매매 형태로 매도를 하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그 일단 반대 매매로 인해서 신용융자로 뭐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하게 뭐 시장에 어떤 이익을 내지 못하고 어떤 빚투자의 어떤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관련 뭐 소재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마에 의해서 어떤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유지할 때는 상당히 급등을 한 뭐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 급등할 때 그때 이때가 이제 이 거래량이 정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파동이 일단 3파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거래량은 거의 없었어요. 무의미한 거래량만 있었고, 거의 뭐 거래 자체가 없다가 어느 정도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이런 거고, 이 매물은 이런 고점 17,400원에서 매수한 사람의 경우 지금 하락 쌍봉의 형태로 1, 2, 3 쌍봉에서 다시 3파 하락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뭐 고생을 한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금요일 날 한 55억 정도 기관의 매수세가 갑자기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일단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해보고요. 그때 그 어떤 기관의 매수, 하지만 거래량은 거의 발생을 안 했어요. 뭐 저점에서 뭐 거래량이 없고 매물이 나올 대로 나왔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매수세도 뭐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매도 거래량은 일단 상당 부분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매물은 다 소화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기관이 매수세로 등장한 것은 이 종목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다. 이러고 이때 기관이 들어온 지점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때
장대 거래를 향해서 세력이 어느 정도 개입한 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4,000원대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경우고요. 15,100원이니까 14,000원대 중반 정도 가격에 보면 매수를 해서 이 기관의 어떤 연말회의를 그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크래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이제 장대 양봉이 지금 만들어진 뭐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거래가 거의 없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등한 뭐 그런 현상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외국인들이 거의 뭐 8억 하루 매수치고는 굉장히 큰 매수가 지금 들어온 뭐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이 어떤 그 따라하기, 외국인 따라하기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크래시스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크래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시스 보면 피부 관련 의료 장비를 납품하는 뭐 그런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동 마사지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화장품 흡수도 하고, 그다음에 이온 마사지기 등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크래시스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뉴스를 이렇게 보면 차입금 상환 완료, 무차입 경영 개시를 했다 해서 상당히 그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실적의 어떤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떤 2017년 이후 18년, 19년, 2020년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435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360억 정도 예측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말에 129억, 그다음에 3월에 134억,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한 뭐 락다운 현상이 일어날 때 2분기 때 64억,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47억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뭐 주가가 깊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9월달 3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분기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보고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눌릴 때 일단은 종목의 이제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요건을 외국인들이 이제 꽤 많은 양을 매수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얘네들이 무한정 매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분산 투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꽤 급하게 어떤 매수를 한 뭐 그런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눌릴 때,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분할 매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당분간 이렇게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일부 이렇게 도치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한다면 어떤 그 매수 평단을 이하에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점이 한 18,000원 인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LB 세미콘이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차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들이 매수가 어떤 그 주된 세력으로 알려져 있고, 일단 기관들이 매수한 경우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꼭대기에 기관들이 매도하진 않았어요. 매도량이 상당히 적었고,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매수의 주체가 본격적인 상승 전에 이렇게 산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그 에너지를 응축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일부 슈팅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일부 개인들까지 시작을 하면서 12,100원까지 일단 상승을 했다가 추세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일단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는 와중에도 요때 매수했던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락기를 이용을 해서 매집을 일단 했고,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매도 거래량이 거의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월, 화 기관들이 꽤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지난번에 윗꼬리 부분에 어떤 그 매물대를 좀 돌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지난주에 휴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인 눌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종목이 이제 빈집털이,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기관들이 집을 관리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참여한 그런 시점이 또 오면 일단 기관들도 서둘러 이제 집을 다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기관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LB세미콘 하락시마다 매수를 해서 최소 1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00원 이상까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들이 매집한 DGB 금융 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과연 이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매물을 막는 이런 산의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산을 쌓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이 에너지를 모아갈 이런 뎁스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점에서 이제 이 산은 일단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 이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은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DGB 금융지주가 목요일날 중과에서 5,920원을 지금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관의 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기관의 어떤 에너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충분히 이제 위로 윗방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다 해서 전에 산을 넘는 이런 거래량이 나왔고, 거기에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과연 이들은 외국인 기관들은 평단가가 얼마일까요? 우리 생각에서는 5,000원 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를 때도 이렇게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평단가는 의외적으로 한
좀 되게 이제 고점 중간에 어떤 평단가를 맞출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대 거래량을 발생을 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은 가격에 어떤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뭐 결정적인 증거도 되고요. 그래서 정고점 인근이 기관 외국인의 어떤 평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상승하는 게 그들의 수익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기간 동안 내집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집이 금융지주는 어떤 상승으로 뭐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저 주말 초인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나중에 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종목 분석법과 뭐 에너지 어떤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케미칼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종목은 잠깐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1선, 61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21선이 하락하고 지금 이평선 간에 지금 교차가 일어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21선 위로 있으면 21선이 이렇게 다시 61선의 상승 파동을 이렇게 탈 수 있는 뭐 그런 지점이고, 가령 이게 이 캔들이 21선 중과 기준으로 해서 하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블랙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급격하게 세력이 이동한다는 뭐 그런 의미이고요. 하지만 지금 블랙홀 상황에서 이 어떤 20일 관통을 하고 팬들 종가가 윗부분을 향하기 때문에 이건 시세가 뭐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매물이 거의 없고 지금 이 에너지의 축은 요때 거래량이거든요. 요때 거래량. 그러니까 요때 가격을 쭉 이어보면 얼추 요 가격대에서 반등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이후에 어떤 그 상승을 하면서 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많이 매물대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거래량을 가지고도 지금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급등 초기에 어떤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기관은 꽤 많은 금액을 매수했어요. 뭐 단타로 SK케미칼을 다테리려고 한 거 같지는 않고요. 100만, 1000만, 270억 정도 목요일날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한 110억 정도 매수를 해서 블랙홀 과정에서 윗방향의 캔들, 양봉 캔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 좋은 반도체 장비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ISC고요. 거래량 축이 어디죠? 이 부분이죠. 요때 이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는 동안 뭐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 그때 거래를 했던 세력들이 쭉 이어보면 이번에도 뭐 저점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점에서 다시 뭐 산을 하나 쌓고, 좀 그 산을 넘어가는 어떤 산을 쌓고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뭐 23,600원을 돌파를 하면 추가 뭐 슈팅도 일단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 산을 만들고 산을 넘어가는 그런 주체가 지금 기관 외국인이 축을 이루고 있고, 이런 종목은 차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또 당시 이제 기관들,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일단 한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캔들, 요 캔들이네, 요 캔들, 아래 캔들. 요때 의미에서 이제 21선을 지지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었고, 요 가격대를 쭉 이어보면, 요때 세력들이 자기네 가격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소폭이나마 이렇게 매수로 하방을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 앞에산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 아래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새는 걸 이렇게 막았어요. 일단 에너지가 일단 쌍바닥 형태로, 이중 호수 형태로 에너지가 충전이 됐다 해서 여기 이제 윗가격으로 뭐 상승이 가능하다 하고,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요 가격대가 그때거든요. 19,000원대. 가격 이하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게 23,6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은 어떤 개인의 몫이고요. 특히 이 추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힘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들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실적 시즌이 뭐 본격화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성의 공급에도 뭐 쉽게 뭐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뭐 그런 사업 분야나 어떤 그 섹터 같은 경우는 매수 거래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으로 뭐 집계가 됐다는 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LG 전망도 가전 부분의 아웃퍼폼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9,590억 원의 3분기 영업 실적을 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부터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의 주목하는 분위기고, 앞으로 그 미국 대선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도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뭐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12일에는 뭐 JP 모간,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주요 뭐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고, 15일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1위 TSMC 뭐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습니다. 아울러 그 9월 소비자 물가, 뭐 소매 판매 등의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고, 중국에서도 9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금 뭐 시장은 뭐 코로나 확진 추세가 다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제 활동도 뭐 더 재개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부진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지금 하늘에서 기준금리 변동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당분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생 변수에 의해서 미국에서 어떤 그 부양 방안의 이슈에 따라서 이슈와 그다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 활동 재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주요 지표 개선 효과가 있고, 지금 중국은 미국처럼 제로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 환율 절상이 좀 뭐 가속화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미국의 어떤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현상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어떤 그 원화 가치 상승에 따라서 환차익을 노리고 뭐 들어온 그런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달러 지수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16년 트럼프 대선 때와는 다른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자산인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16년 그때와는 다른 어떤 위험 선호 현상이 미국의 그 추가 부양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이슈로 이어지면서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지 그 대외 환경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3억 원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거에 반응을 해서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그 조급함을 느낀 대주주들 그다음에 이들이 좀 더 앞서서 그들의 물량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과거 10월, 11월 때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깊은 조정을 겪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기획재정부나 뭐 여권에서 활발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유예 조항이라도 일부 등장을 하면 일단 시장을 선도를 했던 개인들의 매수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부양 방안에 기인한 어떤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어떤 국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수급 구조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늦었는데요. 상위 1%의 여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